자, 993번입니다. 자, 두 집합 x와 y가 있는데 x는 원소가 1, 2, 3이고 y는 1, 2, 3, 4입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자, 다음을 만족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x는 원소가 1, 2, 3이고 함수의 개수는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생각해 주기 바라요. 자, y는 원소가 1, 2, 3, 4 이렇게 공역은 4개의 원소가 있네요. 그죠? 정의역은 3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함수의 개수는 자, 1이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2가 쏠 수 있는 게 4가지. 3이 쏠 수 있는 거 4가지가 되어서 바로 4의 세제곱이 되죠. 그죠? 바로 64가지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예를 들어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죠?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되죠. 그럼 1이 몇 가지? 4가지. 자, 만약 1이 2를 썼습니다. 그럼 2는 2를 쓸 수가 없죠. 몇 가지? 3가지. 자, 3은 만약 2가 4를 썼습니다. 그럼 3은 어떻게 됩니까? 2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 64개 중에서 바로 24가지는 바로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자, F1이 만약에 3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이 누구를 쏜다? 3을 쏘는 바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요. 우리 앞에서 다 연습했죠. 그죠? 함수의 개수는 바로 1은 3을 쏘니까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고 자, 함수의 개수니까 1대1 함수는 아니죠. 2는 바로 1, 2, 3, 4를 다 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3도 1, 2, 3, 4를 다 쏠 수 있으니까 몇 가지가 되겠나요? 바로 16가지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네 번째, 만약에 F1이 3이 아닌 함수의 개수는 이때는 1은 3을 쏠 수가 있다 없다. 3을 쏠 수가 없죠. 그러면 1은 3을 제외한 나머지 1, 2, 4 중에 하나를 화살을 쏘야 되겠죠. 따라서 3을 제외한 몇 가지? 3가지가 되고 만약에 2는 그러면 2는 아무거나 다 써도 되겠죠. 3도 아무거나 다 써도 되겠죠. 따라서 48가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어떤 x값,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 x값을 내가 선택했을 때 x1보다 x2가 크면 이 y값도 x2가 크다. 즉 무슨 함수? 정가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 표현 방법이 바로 뭐다? 정가함수입니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얘 자체는 바로 y값이잖아요. 그죠? y값. 즉 x1한테 선택받은 y값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원소 3가지는 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x가 만약에 2를 쏘면 1이 만약에 2를 쏘면 2는 1을 쏠 수가 있다 없다. 2는 1을 쏠 수가 없죠.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져야 되니까 자, 이 2는 1을 쏠 수가 없고 자, 3이나 4를 쏘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가 3을 쏘버리면 3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1, 2가 쏜 것보다는 큰 숫자를 쏘야 되니까 3도 1을 쏠 수가 없고 3은 4를 쏘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즉, x값이 선택이 되고 y값이 선택이 된다면 바로 그대로 큰 수는 큰 수대로 연결해주고 작은 수는 작은 수대로 연결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지금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x 1이 1을 쏠 때
1이 2를 쏠 때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됩니다. 자, 근데 1은 3은 쏠 수가 있나요? 1은 3을 쏠 수는 있나요? 1이 3을 써버리면 2가 4를 써야 되죠. 그럼 3은 1, 2를 써버리면 정가 함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 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1, 2밖에 없는 거예요. 1, 2밖에.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즉, 1이 1, 2를 쏠 대로 분류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택하면 된다? 우리가 이 X에 있는 모든 원소 이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다 선택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함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씩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Y집합에도 어떻게 됩니까? Y집합에서도 요 세 개에 대응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1, 2, 4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1, 2,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1, 3, 4를 선택할 수도 있고 2, 3, 4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간 여기 몇 개 중에서 원소 몇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선택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X 값이 크면 Y 값이 따라 커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씩 작은 수는 작은 수, 큰 수는 큰 수에 대응이 되면 되겠죠. 저 X 값에서 세 개를 선택하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Y 값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하나씩 연결한다는 말은 일단 하나씩 연결을 해야 되지만 큰 수는 큰 수, 작은 수는 작은 수로 연결하기 때문에 딱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일을 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가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쏠 수 있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얼마야? 얘도 사실은 1이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4 컨비네이션 3과 같다고 했는데 4 컨비네이션 3이란 말은 이 Y집합에서 X의 원소가 3개이니까 Y집합에서 원소를 3개만 선택을 해버리면 그 순서대로 연결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알겠어요? 여기서 3개 선택하고 여기서 3개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연결해 줘야 되니까 한 가지가 곱해지면 결론적으로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4 컨비네이션 3은 4 컨비네이션 1과 똑같기 때문에 몇 가지, 바로 4가지의 바로 함수의 격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또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가 부등호 방정이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어떻게 된다? 이쪽이 더 크죠. 이때는 뭐가 됩니까? 감소함수죠. 감소함수. 맞나요? 감소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감소함수면 여기서 3개 선택하고 여기서 4개 중에서 x의 원소가 3개니까 3개를 선택했다면 바로 얘도 선을 그어줄 때는 이번에는 감소가 돼야 되니까 x값이 제일 작은 놈이 y값이 제일 큰 거. x값이 두 번째로 큰 게 y값의 두 번째. x값에서 제일 큰 게 y값의 제일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1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나 구하는 방법은 어떻다? 똑같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Y집합에서 원소 중에서 X집합 원소만 개수를 골라내면 그게 바로 정감수, 감소함수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 가면요. 여기에서 이 꼴이 있는 것도 배웁니다. 또는 이렇게 이 꼴이 있는 것도 배웁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조합이라는 것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또 다시 배우게 되니까 우리가 1학년 때는 여기에 이 꼴이 나오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94번입니다. 자, 두 집합 X는 1, 2, 3, 4, 5라는 원소고 Y는 10일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일까지 11개가 되겠네요.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 자,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X가 바로 정의역이 되고
y가 바로 공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1, 2, 3, 4, 5라는 이렇게 원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정유역에는 원소 5가지가 있죠. 자, 공력에는 1부터 11까지가 있죠. 그죠? 자,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조금 원소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x에서 y로의 바로 함수가 되는데 첫 번째 가로는 조건 뭡니까? x1이 x2가 각각 x의 원소일 때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니까 바로 얘는 증가함수가 되겠네요. 증가함수.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나에 보면 F3은 5래요. F3은 5라는 말은 바로 이 F3은 반드시 누구를 써야 된다? 5를 써야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3이 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가 함수가 되라고 했잖아요. 3이 5를 쏘니까 보세요. 1과 2는 5보다 큰 숫자는 쏠 수가 있다 없다? 쏠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4와 5는 어떻습니까? 4와 5는 5보다 작은 숫자를 쏠 수가 있다 없다? 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1과 2는 5도 못 쓰죠. 왜냐하면 3이 5를 가지니까 1, 2는 5보다 작은 수를 쏘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4, 5도 어떻습니까? 3이 5를 쏘니까 6, 7, 8, 9, 10, 11 중에서 쏘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1, 2라는 두 원소는 요 1, 2, 3, 4, 4개에 바로 쏘아야 되는데 어떤 함수가 되라? 증가 함수가 되라고 합니다. 따라서 1, 2가 원소가 두 가지니까 요 두 가지 전체는 요 두 가지 전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함수가 되려면 1과 2는 반드시 화살을 쏘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 1, 2, 3, 4 중에서는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요 두 가지가 화살을 맞아야 되니까 1, 2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즉 1, 2, 3, 4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즉 1에서 원소를 두 개가 반드시 쏘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 2, 3, 4 중에서 원소를 몇 개 선택한다?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증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은 1에 쏘아야 되고 2는 3을 쏘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증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각각 x 1, 2 중에서 x 집합에서 1, 2를 선택하고 자 y 집합에서는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 두 개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기 x 집합에서 1, 2를 가지고 써야 되니까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것들을 각각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무엇을 원소 누구를 원소 1, 2를 바로 뭡니까? 화살을 쏜 경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3은 몇 가지입니까? 3은 반드시 얼마가 됩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오 한 가지를 써야 됩니다. 또 일이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4, 5를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럼 4, 5는 이 4와 5가 또 증가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 4, 5를 두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6부터 11까지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두 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요게 지금 몇 개죠? 6개죠. 6부터 11까지니까 6개가 되니까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곱하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면 당연하게 4는 7로 가야 되고 5는 10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또한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원소 누구를 가지고 원소 4, 5를 가지고 증가 함수를 만드는 경우고 이 1이라는 것은 바로 원소 3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3은 반드시 5의 화살을 쏘야 돼요. 맞습니까? 자, 원소 1, 2를 가지고 무슨 함수를 만들었다? 정가 함수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소 4, 5를 가지고도 뭐가 됩니까? 정가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컨비네이션 2는 얼마예요? 1이고 여기 이 컨비네이션 2도 1이 되니까 4 컨비네이션 2는 얼마입니까? 6이 되겠네요. 곱하기 1, 2는 다 생략해도 되고 얘도 1이고 얘도 2니까 6 컨비네이션 2는 얼마입니까? 바로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가 된다? 90이 되어서 자, 이런 정과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된다? 90까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3을 기준으로 이 작은 1, 2는 작은 숫자 1, 2는 여기에 1, 2, 3, 4를 가지고 두 개를 선택하면 되고 이 큰 숫자 4, 5는 6부터 11까지의 원소 6개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유형도 시험에 또는 모의고사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995번입니다. 자, 두 집합 X는 1, 2, 3, 4와 5, 6, 7, 8, 90입니다. 자, 그러면 X 원소는 1, 2, 3, 4가 되고, 자, 바로 여기가 정의역이 되겠네요. 그죠? 자, Y 원소는 얼마나 됩니까? 5, 6, 7, 8, 9,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바로 함수 f의 개수를 바라보는데 x가 바로 정의역이 되고 y가 공역이 된다는 걸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두 조건을 보면 f1의 값보다는 f3의 값이 커야 되고 f2의 값보다는 f4의 값이 크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1하고 3을 생각해 보세요. 1하고 3을 생각해 본다면 요 1이 선택한 함수값보다 3이 선택한 함수값이 커야 되니까 요 1과 3만 본다면 바로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2와 4도 뭘 해야 됩니까?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과 3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이 y집합에서는 1에 대응하는 값, 3에 대응하는 값이 있을 것인데 그 값이 바로 이 x가 3이 대응하는 값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가함수는 일단 x집합에서 바로 1, 3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1, 3을 선택한다는 말은 뭐 1과 3을 그냥 비교하니까 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1과 3만 비교하니까 그죠? 바로 1, 3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선택하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 이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원수가 두 개니까. 그럼 전체는 6가지인데, 6개인데, 6개 중에 두 개만 선택만 한다면 얘와 얘는 어떻게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작은 놈은 작은 거, 큰 거는 큰 거에 연결해 줘야 되니까 바로 곱하기 1이 되겠네요. 요 놈이 바로 바로 F1보다 바로 F3이 더 큰 바로 함수를 구해내는 것이죠. 근데 이 자체가 함수가 아니잖아요. 2와 4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해야 되겠죠. 그죠? 아직 함수를 다 만들지 않았잖아요. 자, 이번에는 바로 2와 4를 바로 뭡니까? 2와 4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죠? 2와 4를 선택하니까 저 원소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Y집합에서도 원소를 두 개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1대1 함수 이런 말이 없잖아요. 1대1 함수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6이나 9를 2나 4가 6이나 9를 또 선택해도 된다 안 된다?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1대1 함수는 말이 없잖아요.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6개 중에서 2개를 예를 들어서 뭐 5를 선택하고 뭐 8을 선택해도 되지만 또한 9를 선택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가 5를 선택하고
사각구를 선택해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3하고 4는 비교하는 게 있습니까? 비교하는 게 없죠. 1과 3을 비교하고 2와 4를 비교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3과 4는 같은 수를 쏘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얘도 뭡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F2보다 F4가 더 큰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한 가지잖아요. 얘도 한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6C2와 바로 뒤에 있는 6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요. 6 컨비네이션 2는 15가 되고 마찬가지로 15가 되니까 15 곱하기 15는 몇 가지? 225가지의 바로 함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한번 잘 우리 정가함수, 감수함수에 대한 공부 잘 한번 이 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잘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996번입니다.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으면 된다는가? 안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일직선 위에 바로 이 세 점이 이렇게 존재하면 된다는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이냐 하면 바로 5개의 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할까요?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자, 어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겠죠. 됐나요? 자, 여기에서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뭐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직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이 되겠죠. 물론 이쪽도 연장이 되겠죠. 또 얘도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직선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서로 다 5개 중에서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죠. 따라서 5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몇 가지? 1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물론 이쪽으로도 우리가 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선. 또 얘와 얘를 연결해서 이런 직선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얘와 얘를 만나서 이런 직선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런 직선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런 직선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런 직선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니까 점 2개를 선택만 해버리면 직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수업 시간에 다 했는 거죠. 그죠? 자, 99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같은 간격으로 8개의 점을 놓았습니다. 자, 원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가 바로 996번에 보면 한 직선 위에 이 말이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원위에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이는 경우는 없는 거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주어진 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8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2개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28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의 개수는 8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 개념 시간에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99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평행선 위에 7개의 점이 놓여 있네요.
여기에 4개의 점이 있고 여기에 3개의 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이것도 수업 시간 했지만, 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4점이 있네요.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3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직선을 만든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직선도 만들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도 만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여러 개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한 직선 위에 있는 이런 두 점을 선택해 버리면 맞습니까? 요 두 점을 선택한 직선은 바로 요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해도 요 직선이 되니까 똑같은 직선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도 똑같은 직선이 되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었죠, 우리가? 전체 이 7개가 서로 다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체 7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2개를 선택하면 직선의 개수를 만들 수 개수가 나오겠죠. 즉 점이 7개가 한 직선 위에 놓이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됐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같은 직선에 모이니까 방금도 봤지만 요 두 점을 선택한 직선이나 요렇게 두 점을 선택한 거나 요렇게 두 개를 선택한 거나 어떻습니까? 똑같은 직선이 돼버리죠. 얘도 요렇게 두 개 선택한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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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두 개 선택한 게 똑같은 직선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요 점 4개 중에서 요 점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만든 직선은 모두 다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걸 다 빼면 되나요? 다 빼면 안 되죠. 왜냐? 이 하나의 직선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다시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다 빼주고 요걸 빼준 다음에 하나의 직선은 체크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세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한 요렇게 2개, 이렇게 2개, 요렇게 2개 선택한 거는 다 같은 직선이 되니까 빼줘야 되지만 모두 다 빼주면 요 직선 하나를 또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수업 개념 시간에 했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바로 21가 되겠네요. 얘는 얼마 되나요? 6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 얘는 3이 되고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덧셈은 덧셈끼리 연결하면 23개가 되고 뺄셈은 뺄셈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 나온다? 14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9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같은 간격으로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로 놓여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전체 12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2개를 선택하는 게 바로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요 점 4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점 4개는 한 직선 위에 있죠.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4개 중에서 요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2개를 선택하면 이 두 점을 선택하나 이 두 점을 선택하나 이 두 점을 선택하나 이 두 점은 또는 이 두 점, 이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든 직선은 다 똑같은 직선이니까 맞죠? 이걸 뭐 해준다? 빼줘야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런 유형이 얘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여기도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게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따라서
요 전체 하나만 빼주는 거 아니고 요 계산 3개 했는 것을 빼주면 돼요. 그런데 이 3개 자체는 하나의 직선이 되어야 되니까 다시 뭐를 해준다? 3을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세로로도 어때요? 여기, 요 세로, 요렇게, 요렇게 보면 돼요.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요 두 점을 만들어서 요 두 점을 가지고 직선 만들 수 있고 이 두 점을 만들어서 직선 만들 수 있고 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직선을 만드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바로 똑같은 경우가 4가지가 나오겠죠? 이것 또한 뭐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죠. 동일한 직선이니까. 그런데 이 자체 한 개씩은 뭐 해줘야 되나요?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빼줄 게 있습니다. 뭘 빼줘야 되냐면, 자, 보세요. 한 직선 위에 3점이 있는 게 보세요. 요게 어때요? 한 직선 위에 3점이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직선 위에 3점이 존재하죠. 반대로 이쪽도 어때요? 한 직선 위에 3점이 존재하죠. 이것도 한 직선 위에 몇 점이 존재합니까? 3점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요 두 점을 선택하는 거나 이 두 점을 선택하는 거나 이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얘도 3 컨비네이션인데, 그죠? 그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따라서 그만큼은 또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것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직선 자체를 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한 직선 위에 3점이 있는 경우, 3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없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자체를 여러분들 계산만 해주면 그게 바로 전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반드시 요 대각선 형태로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가지도 빼줘야 됩니다. 여기 12 컨비네이션 이 안에는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는 빼주는데, 그죠? 맞죠?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요 전체 다 뺀 거에서, 그죠? 요 하나의 직선을 다시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 컨비네이션 2는요. 12 곱하기 12를 바로 2 팩토리얼로 나눠주니까 전체 이 12개로 12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66가지가 나오는데 자, 4 컨비네이션 2가 얼마입니까? 6이 되죠. 6 곱하기 3이니까 18이네요.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3 컨비네이션 2는 바로 3 컨비네이션 1 바로 3과 똑같으니까 12 자, 여기 3이니까 3, 4, 12죠. 12를 빼주면서 다시 한번 4를 더해줘야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네요. 얘도 12를 빼면서 요 자체가 10이니까 다시 얼마를 더해줘야 된다? 4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한 개씩 계산해 볼까요? 66에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플러스 4는 마이너스 8. 얘도 마이너스 8이 되니까 66에서 바로 15하고 8하고 하면 마이너스 31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계산을 선생님이 조금 잘못했나요? 18이고 맞나요? 12, 12고 맞죠? 자, 66에서 얘가 18이고 3을 더하죠. 그죠? 맞나요? 또 12에서 4를 더하고 12 빼고 4를 더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했나요? 마이너스 18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5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8이 되죠. 얘도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면 얼마예요? 31이죠. 따라서 66에서 31을 빼면 바로 35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 바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3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점이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뭐 해줘야 된다?
제외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가 있고 한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전체 점에서 두 개만 선택하면 직선의 개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이 내용은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 다 했는 내용이니까 짧게 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